오늘은 백준의 1655번 가운데를 말해요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를 말해요의 문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이는 동생에게 가운데를 말해요 게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수빈이가 정수를 하나씩 외칠 때마다 동생은 지금까지 수빈이가 말한 수 중에서 중간값을 말해야 한다. 만약 그동안 수빈이가 외친 수의 개수가 짝수개라면 중간에 있는 두 수 중에서 작은 수를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빈이가 동생에게 1, 5, 2, 10, 마이너스 99, 7, 5를 순서대로 외쳤다고 하면 동생은 1, 1, 2, 2, 2, 2, 5를 차례대로 말해야 한다. 수빈이가 외치는 수가 주어졌을 때 동생이 말해야 하는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면 먼저 처음에 1이 들어왔습니다. 1이 들어왔을 때 중간값은 1개니까 1이 되겠죠. 다음에 5가 들어왔을 때 이 수의 수가 짝수개니까 이 둘 중에서 작은 수인 1이 뽑히게 됩니다. 그 다음 2가 들어왔을 때 1, 2, 5가 되겠죠. 이 수 중에서 가운데 수인 2가 출력됩니다. 그 다음에 10이 들어왔을 때 가운데 수가 이렇게 2, 5가 되겠죠. 이 둘 중에 작은 수인 2가 출력됩니다. 이렇게 해서 1, 1, 2, 2, 2, 2, 5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입력과 출력은 다음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예제가 여기서 위에서 방금 풀었던 것과 똑같이 예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 제한입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법은 수가 들어왔을 때 1, 2, 5가 들어오면 다음 수가 들어왔을 때 이 어레이에 추가를 하고 이 어레이를 솔트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서 쉽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계속 시간 초과가 나더라고요. 이유는 솔트만 돌리는데 시간 복잡도가 n의 제곱승이 걸립니다. 근데 이것을 입력받는 수대로 해야 하니까 이제 n번이 걸리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이 0.1초가 작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프라이오리티 q, 우선순위 Q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노트에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라이오리티 Q는 우선순위 Q로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Q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우선순위 Q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큰 수가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두 번째는 작은 수가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큰 수가 우선순위가 높은 우선순위 Q는 1, 2, 3, 4, 5가 있을 때 여기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5, 그 다음은 4, 3, 2, 1 이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경우에 작은 수의 우선순위가 높은 우선순위 Q는 1, 2, 3, 4, 5가 있을 때 1이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이 2, 3, 4, 5 이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우선순위 Q 두 가지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저는 민Q와 각각 맥스Q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민Q는 큰 수가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이제 맥스Q는 작은 수가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입니다. 근데 큰 수가 우선순위가 높은데 왜 이름을 민으로 했느냐? 이것은 출력되는 수를 기준수로 보고 그 기준수보다 작은 수를 이 민Q에,
그 기준수보다 큰 수를 이 maxQ에 저장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제와 함께 저의 문제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이 들어오게 되면 민Q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이제 민Q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이 민Q의 헤드는 빨간색으로, 이제 maxQ의 헤드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수인 5가 입력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기준수인 민Q의 헤드, 즉 1과 비교해서 5가 들어갈 곳을 찾습니다. 이제 5는 1보다 크니까 당연히 maxQ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maxQ의 헤드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이제 출력은 민Q의 헤드인 1이 출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인 2가 들어왔을 때 2는 민Q의 헤드인 기준수인 1보다 1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보다 2가 크니까 2는 당연히 maxQ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maxQ에 들어가게 되고 maxQ의 헤드가 2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이 민Q의 사이즈가 maxQ의 사이즈보다 항상 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maxQ의 사이즈가 2이고 minQ의 사이즈가 1이죠? 그래서 maxQ가 더 크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maxQ의 헤드값, 제일 위에 있는 값이 minQ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minQ에 2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헤드가 2로 바뀌겠죠? 왜냐면 여기는 큰 수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이랬던 그림이 사이즈를 비교한 뒤에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출력값은 민Q의 헤드인 2가 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수인 10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10은 민Q의 헤드인 2와 비교를 maxQ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수인 마이너스 99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 민Q의 헤드인 2와 비교하게 되고 마이너스 99는 2보다 작으니까 민Q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Q에 마이너스 99가 들어가면 이러한 구조로 되겠죠. 이제 그 다음 수인 7이 들어오게 되면 이 7과 민Q의 헤드인 2를 비교하게 됩니다. 7은 민Q의 헤드인 2보다 크기 때문에 maxQ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수인 5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5와 민Q의 헤드인 2를 비교하게 되면 5가 더 크니까 5는 maxQ에 들어가게 됩니다. maxQ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민Q의 사이즈가 3, maxQ의 사이즈가 4로 max가 더 크기 때문에 max의 헤드를 민Q로 옮겨줘야 합니다. 옮기게 되면 위처럼 정리됐던 그림에서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3과 4이므로 maxQ의 5가 민Q로 이동하게 돼서 이제 이러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민Q의 헤드인 5가 출력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100 그리고 마이너스 102가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2를 전체적으로 정리했을 때는 마이너스 102,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9, 1, 2, 5, 7, 10 이런 경우에 가운데 값이 어떤 게 되나요? 가운데 값은 이 1, 2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1, 2 중에 작은 수인 1이 출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사이즈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사이즈만큼 민큐가 크게 되면 이 민큐의 맥스 값인 2가 맥스큐로 와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도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PPT에서 설명드린 걸 소스 코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임포트한 함수들입니다. 이제 프라이오리티 큐를 사용하니까 프라이오리티 큐를 선언했고,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뒤집어 주기 위해서 collection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buffered read라는 라이브러리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수의 개수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priority queue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봐주면 좋은 것은 이제 collections의 reverse order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priority queue의 기본 설정이 작은 수가 우선순위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큰 수가 우선순위가 높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collections의 함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편리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직은 민큐와 맥스큐 두 가지의 프라이오리티 큐가 비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민큐에다가 바로 넣어버립니다. 민큐에 첫 번째 받은 수를 바로 넣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더 아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아래를 살펴보면 이제 한 가지의 경우는 생각을 했으니까 n은 1부터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n개의 수를 살펴보니까 n보다 작도록 설정하면 되겠죠. 먼저 입력되는 수를 받아줍니다. 이 input number를 현재 minQ의 기준값과 비교하여 minQ의 널지, maxQ의 널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 후에 이제 사이즈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제 minQ 아까 말씀드린 이제 maxQ의 사이즈보다 minQ의 사이즈가 2개 클 경우에는 이제 maxQ에 minQ의 값을 빼서 넣게 되죠. 그런데 maxQ의 사이즈가 minQ의 사이즈보다 커질 경우에 maxQ에 있는 값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가 이렇게 네 줄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각각의 과정에서 기준점을 뽑아서 기준점인 minQ의 헤드 값을 뽑아서 프린트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왜 buffered reader를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스캐너 함수를 사용했어요. 스캐너를 처음 접하기도 했고 제가 처음 자바 알고리즘을 풀 때 스캐너로 처음 입력을 받기도 했고 그동안 불편함을 몰라서 계속 스캐너를 사용했는데 이제 밑에 소스는 똑같이 스캐너로 제출했을 때 계속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시간 초과가 아이고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시간 초과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 본 결과 이제 스캐너가 버퍼 딜리더보다 훨씬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풀었던 것처럼 버퍼 딜리더를 이용해서 입력도 받고 출력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문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